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수익왕의 김영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양시장, 양지수보다 급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오늘 내리는 비만큼 추적 지수는 계속 떨어져 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계좌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할까? 아니면 여기서 반등은 나올 것인가? 여기서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손절하고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항상 수익을 높게 기록하신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똑똑한 주세상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전문가분들 얼마나 수익률 잘 거뒀는지 수익을 전체로 점검하고 수익률 주간 1위를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럼 수익률 주간 1위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진현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수익률 대회를 펼쳐서 1위를 한 전문가님만 이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모시고 수익률 대회를 펼쳐서 1위를 한 전문가님을 모시고요. 시황과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먼저 우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님이 출전을 하게 되냐면요. 박스경제TV의 똑똑한 주선생 주식의 봄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을 보시면요. 평일 5거래일이죠.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총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 개인 소통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 7월 3주차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봐야겠죠.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한 전문가님은 365플러스의 이은복 대표님이십니다. AI 시스템과 일정 매매 최고 권위자 분들의 팀인데요. 지난주 최고 원전 수주 때문인지 한전 기술로 최고 수익률 내셨습니다. 15.7% 기록을 하셨고요. 그 외 종목으로 KN솔로 수익률 기록하셨네요. 주간 누적 수익률은 22.4%입니다. 자, 그럼 4위도 만나봐야겠죠. 4위를 한 전문가님은 빅머니 전문가님이십니다. 디테일한 종목 관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분인데요. 최고 수익률은 SY 스틸텍으로 11.7% 기록하셨고요. 한전산업과 시프트업으로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은 27.5%입니다. 자, 그럼 3위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이십니다. 김동희 전문가님은 뛰어난 시황과 이슈 분석 그리고 라인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률을 내고 계신 분인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0.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Y 스틸텍으로 무려 27.9%를 내셨네요. 그리고 그 외 종목으로는 SG, 진성 TC로 수익률 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2위도 만나봐야겠죠. 1위를 한 전문가님은 김보냉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대망의 1위를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죠. 오늘 끝까지 방송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49.8% 기록을 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HD 현대건설기계로 22.1%, 그 외 종목으로는 리가캠 바이오와 LIG 넥스원으로 수익률 내셨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은 무려 97.7%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1위를 한 전문가님은 김보냉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무려 49.8% 수익률 기록을 하셨고요. 2위는 김동희 전문가님 40.5%, 3위는 박노조 대표님 39.8%, 4위는 빅머니 전문가님 27.5%, 5위는 365플러스의 이은복 대표님 22.4% 수익률 내셨습니다. 자, 그럼 1위를 한 김정청 본부장님의 수익률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HD 현대건설기기로 22.1% 수익률 내셨는데요. 오늘만 해도 15%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수익률 기록하신 건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으로 6.2% 수익률 내셨고 리가켄바이오로 7.9%, 하나오션으로 6.7%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스타킹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대망의 1위가 접니다. 접니다. 제가 대망의 1위를 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지현지 캐스터님께서 잠깐 소개를 하실 때 잠깐 3위가 잠깐 사라졌어요. 3위가 사라졌어요. 3위는 박노희 대표님이고 혹시 저한테 전화 올까봐 왜 소개 안 했냐고 전화 네. 올까봐 제가 미리 얘기 드립니다. 3위는 박노희 대표님, 2위가 김동희 전문가님, 그다음에 1위가 접니다. 저고요. 일단 1위가 제일 중요하죠. 오늘 나온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1위 소감을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나 네.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네, 질문이라도 던져드릴게요. 네. 질문이라도 질문 좀 자세히 좀 잘해주시죠. 네, 1위를 하셨는데요. 네. 무려 거의 50%에 달하는 네.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거든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미리 얘기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도 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기는 없는데 네. 저 지난주에 매주 금요일에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집계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펩트론이 또 26% 급등해서 그리고 오늘 또 HD 현대건설기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15%.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위를 좀 편안하게 여러 번 반복듯이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고 일단 진현 캐스터님하고 둘이서 방송하니까 네. 이게 더 좋은데요? 아, 한 그래요? 분도 안 나오는 것보다 네. 이 두 명이서 딱 화면도 딱 이게 더 나와 보이지 않나요? 3분할보다 2분할 좀 커 보이고. 예.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아니 지금 오늘 시장 급락이 했는데 저렇게 웃고 떠들어도 되겠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방송 함께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웃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던지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일단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네. 진현 캐스터님께서 한번 수익률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진짜 이 수익률표만 보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 맞나, 급락을 한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난 1주차, 일주일 만에 낸 수익이거든요, 이게. HD 현대건설기계가 22.1%, 오늘만 해도 15%가 급등을 했고요. 하나오션이 6.7%, 리가켄바이오가 7.9%, 삼양식품이 6.2%입니다. 진짜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뽀송뽀송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어요.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 개인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요.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유망한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쏙쏙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여주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만큼 또 비법을 좀 하나씩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계속 강조를 하지만 HD 현대건설기계였어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같이 급등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 수익률도 그렇지만 당장 오늘만 봐도 15%나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매수매도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과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포인트로 매수매도 네. 포인트 잡으셨나요? 일단 여러분들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HD 현대건설기계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기타 등등 진짜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 한다기보다는 이 전체 총 아우르는 네, 흐름. 종합 예술이다. 아, 약간 이렇게 좀 네, 오늘 종합적인 예술이다. 네. 이런 걸 좀 여러분들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오늘 시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이 현대건설기계를 보기 전에 먼저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봐보세요. YG 네. 엔터테인먼트.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이 종합 예술이다라는 걸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살짝 올라왔어요. 장중에는 7%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장중에 7%까지 올라왔는데 요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럼 왜 올라왔느냐? 네. 저는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미리. 투애니원이 복귀한다. 네. 투애니 복귀한다라고 해서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여기 보면 시청자 커뮤니티가 여기 있죠. 시청자 커뮤니티 QR 코드가 있는데 네. 이렇게 QR 코드 통해서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면은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적 투애니원이야? 네. 투애니원으로 과연 YG가 돈 벌 것 같냐? 음. 예, 오늘 여지없이 밀렸죠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인사이트, 통찰력이 여러분 좀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사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HD 현대건설기계를 이제 가장 큰 수익이 났으니까 요걸 네. 좀 얘기 드리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미 대선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 돼요. 미 대선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왜 깊냐? 네.
제 기억으로 제가 미 대선을 지금까지 본 게 횟수로 따지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갔거든요. 제가 네네. 옛날에 어느 때부터 봤냐면 엘고 때 엘고가 떨어질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득표는 엘고가 더 많이 나왔는데 네. 예, 부시한테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대통령이 딴 공화당 대통령이 됐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쭉 제가 파악해본 결과 트럼프란 인물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트럼프 예전 집권 일기 때, 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초창기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걸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트럼프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전 뭘 했는 줄 아세요? 전 트럼프 대통령 자서전도 읽었어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왜 인종차별주의자의 약간 그 완전히 약간 거짓말쟁이.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이렇게 갑자기 딴 방송 용어 아닌 게 나올 뻔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의 정말 수도 없는 거짓말과 위선 그다음에 범죄 이런 거에 점철되신 분인데 네. 이분이 현재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도 참 웃긴데 이것도 네. 아이러니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대를 좀 대변한 거 아닌가.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서전에 잘 보면 알겠지만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TV 쇼를 했었어요. You Fired 해가지고 막 자기 회사 직원 데리고 와가지고 면접한 그 TV 방송 쇼에 내보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해고해 버려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거 할 때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도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이 보여주기 1등 공신.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인플루언서의 꿈이 있다 하시는 분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딱 보고 배우면 돼요. 이분이 전 세계 인플루언서 1세대예요. 1세대의 화석 같은 존재. 이분이 진정한 인플루언서인데 네. 이분이 이제 철저한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돈이에요. 그러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봤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뭐다?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돈 쓰는 짓이다. 돈 들어간 짓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쟁은 돈 쓰는 짓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다. 그래서 전쟁을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가 이거 방송 올 때 제가 팍스 TV에서 다른 방송 주식에 보면서 계속 얘기 드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할 거다. 보세요. 지금 오늘 뉴스 뭐가 나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젤렌스키한테 전쟁 그만하자. 얘기 벌써 이미 꺼냈어요. 이미. 그럼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때려 부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재건. 다시 지어야죠. 네.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럼 지을 때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 보면은 여러분 그냥 기초 공사하는 그 건설 쪽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굴삭기. 네. 일단 폐허된 걸 다 빼내야 되잖아요. 네. 잔해들 다 꺼내야 되고 굴삭기 수요가 많다. 그러면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다? HD 현대 건설기계. 그다음에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밥캣, 두산밥캣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HD 현대 건설 기계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오늘 보면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오늘 6%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심지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깨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1,200억 개, 그 다음에 순이익 못해도 한 1,000억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오늘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49.7% 하회.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전문가들이 네.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모르는 전문가들이 미국이 재건 사업할 때 우리나라 안 껴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여도가 없다 그러는데 무슨 기여도가 없어? 우리나라가 포탄 탄약 다 지원했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에 지원을 못하니 네. 미국에다가 포탄 탄약을 주고 미군은 우리나라 포탄 탄약 받고 자기가 있던 걸 어디다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원한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나라가 지원한 거라니까요.
우리나라가 포탄 탄약을 안 주면은 미군이 우크라이나군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도 없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 포탄 탄약 생산량이 여러분 우리나라 한 나라가요. 유럽 전체 생산량을 맞먹어요. 우리나라 방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여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코는 좀 다릅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매출이 나도 미국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날 텐데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날 텐데 그럼 미국에서는 누가 제일 잘 나갈 거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딱 하나 있어요. 캐터필러. 캐터필러가 제공 관련주로는 가장 강한 종목이겠죠. 캐터필러 주가 보세요, 여러분. 캐터필러 현재 주가가 거의 지금 신고가 부근이에요. 캐터필러도.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은 캐터필러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거고 그럼 캐터필러에다가 가장 많이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캐터필러만큼 구사기나 이런 거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HD 현대 건설기계예요. HD 현대 건설기계는 미국 매출이 약 30% 정도 됩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그럼 한 30%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여도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수혜가 있다라고 해서 HD 현대 건설기계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것이고 네. 참고로 이 HD 현대 건설기계를 지금 계속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 중이고요. 저 오늘 또 15.91% 급등했어요. 오늘 또 15.91% 급등했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냐? 네. 캐터필러의 납품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진성 TEC라고. 진성 TEC 보시면은 근데 진성 TEC는 좀 약해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진성 TEC는 캐터필러 관련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 TEC는 그럼 왜 못 가냐? 진성 TEC는 저평가가 아니거든요. 이게 저평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HD 현대 건설기계를 보시면 자 시가총액 1조 1천억 원입니다. 올라가지고 1조 1천억 원이죠. 1조 1천억 원이고 HD 현대 건설기계의 올해 예상 순이익이 1,500억, 1,600억인데 영업이익 단에는 2,300억 나와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더해지면 실적이 약 1,700억, 1,800억까지도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30% 여기서 여러분 30%만 업해 보세요. 30%만 업해 보시면은 숫자가 얼마가 나올 건지. 그러면 1,800억, 1,900억 정도의 순이익, 최대 2,000억까지 순이익을 노릴 수 있는데 2,000억이라고 치면은 HD 현대 건설기계는 현재 시가총액 1조 1,000억 PR 5배예요. PR 5배면 여러분 HD 현대 건설기계 5년만 일하면 이와 똑같은 생각을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저평가 됐어요. PR 보통 11배, 10배 정도 보고 있고요. 평균이. 그 다음에 PR이 높다. 성장주다 하면은 20배, 25배까지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HD 현대 건설기계는 얼마까지 줘야 되느냐? 곧 2분기 시점 발표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영업이 650억 정도만 나와준다면 저는 못해도 주가가 10만 원 찍어줘야 맞다. 10만 원 찍어줘야 맞다. 근데 10만 원까지 가기 좀 그러니까 한 9만 5천 원 정도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과거 잘 나갔을 때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9만 얼마입니까? 9만 3천 원이죠? 9만 3천 원 라인인데 9만 3천 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근처 간다고 하면 우리는 예상 목표가를 얼마 잡으면 된다? 전고점 라인까지만 잡아도 9만 원 최소 넘어야 된다. 그럼 아직 멀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걸 가지고 나왔고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이후로 급등 나왔죠. 네. 급등 났고 여기서 수익률을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쭉 밀리고 사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못 사신 분 네. 다시 매수. 해서 지금 다시 오늘 또 급등. 그래서 아직 보유 중이시죠? 다시 수익. 네. 다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매일 팍스게이 TV에서 24시간 방송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면서 방송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방송 사고죠, 그렇죠?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타이밍이라도 잘 같이 잡으시면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거 여러분 HD 현대 건설기계요. 정확히 제가 두 번째 사인드린 게 7월 18일 종가였어요. 7월 18일 종가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대, 6만 900원. 이때
사라고 이거 매수 타이밍이다 한 수십 번 외치고 마지막에 문자도 보내고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매수 못했다? 그건 그분이 안 한 거죠.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다 샀다는 거예요 매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려면 최소한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와 계셔야 이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지랑 이런 거 다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국내 증시 상황이 사실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급락 마감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탄식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활짝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진료철 본부장님께서 지난주 일주일간 누적 수익률이 50%에 달했고요. 재건 관련주라고 해서 모두가 급등을 한 게 아니지만 HD 현대건설기계를 히든 종목으로 알려주시면서 또 22%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높게 자랑하고 계신 김현철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방송인 만큼 지난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중에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선물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들 쏙쏙 알아가시고 투자 전략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이 바로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ADC 플랫폼 신약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제약바이오 강세 속에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리가캠 바이오의 공략 포인트와 아직도 리가캠 바이오를 보유 중이라고 하시던데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자세히 브리핑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리가캠 바이오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최근에 강세였던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게 강세인지. 자, 보시면은 재건 관련주들. 그다음에 오늘 올랐던 게 화장품. 네. 그다음에 음식료 살짝 반등했었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강했어요. 네. 이 종목 섹터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 레딧에서 이제 공식 용어인데 이게 자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게 제약바이오, 재건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인데 화장품 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냐? 트럼프가 아직 화장품까지 신경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 화장품 수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아직 트럼프는 화장품까지 이걸 제재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감시 범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괜찮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트럼프 관련주로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관심에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바로 재건, 그 다음에 뭐 전력 설비, 배전 설비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네. 최근에 조정받아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매수하기 좋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아주 유력한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 공화당이 항상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항상 이거 잘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 커뮤니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공부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와서 내용만 듣고 합리적인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가 의료보험을 최대한 약화하자는 주자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주로 미국 공화당에서 밀어붙이는 거는 그냥 보험할 거면 사보험 들어. 그냥 저기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가서 보험 들어. 그냥 국가에서 보험하는 거 돈 많이 드니까 안 할 거야. 우리는 너네가 아프면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은 어디냐? 돈 없고 가난한 백인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없고 가난한 백인 남자들한테 너네 돈 많이 들어서 사보험 들어. 그냥 국가보험 안 해줄 거야. 근데 그분들은 우와 지지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데 아이러니한데 이게 세상이 항상 여러분 세상이 항상 그래요. 항상 그리고 자 민주당은 주로 뭐냐, 대표적인 게 오바마 케어인데 네.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 의료보험을 좀 강화시켰어요.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혀주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의료 혜택을 많이 주는. 네. 근데 거기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재정이 들어가요. 재정이.
자수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트럼프 제가 자수성까지 제가 자수성 10번 읽었거든요. 네. 제가 웬만하면 몇 번 안 읽어요. 제가 삼국지만 20번 넘게 읽었는데 웬만한 책은 3번 이상 안 봅니다. 네. 근데 정말 제가 트럼프 자수성 욕하면서 봤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면서 욕하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의 주 성향이 뭐냐? 돈 쓰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재정을 태워서 의료보험을 하는 거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뭐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병을 더 걸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은 똑같이 걸려요. 네. 아니면 더 걸리거나 이제 노령자 많으면 더 걸리죠. 의료보험이 더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트럼프는 사보험으로 해결해라. 그러면 그걸 가입 못하는 사람들 주로 어떻게 되냐? 약값을 더 비싸게 주고 약을 사겠죠.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까? 돈을 버는 건 누구예요? 제약사, 보험사죠. 그래서 제약사들이 최근에 아주 강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약을 대량 생산하는 회사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때가 언젠데요? 트럼프 피격했을 때 피격 당하고 나서 그냥 트럼프 지지율 오른다니까 그냥 막 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돈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돈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는 그럼 트럼프 나쁜 사람 아닌가요? 나라에서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맞아요, 맞기는. 근데 그 돈 없는 분들이 트럼프를 더 지지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분들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분들은 오히려 더 그런 걸 좋아한다. 내가 커서 병에 걸리면 내 돈 더 많이 들여서 내가 치료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냥 참 이상한 분들이 많은 게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꼭 미국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봐도 급등하고 있죠. 기관 외국인 순매수 아주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보세요. 참고로 셀트리온 여러분, 셀트리온 참고로 제가 이거 지난주 월요일 주식의 봄 팍스기 TV 주식의 봄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자, 쭉 올라오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적으로 뭐 하는 회사입니까? CMO, CDMO, 즉 위탁 생산, 약을 위탁 생산을 주로 하는 회사고, 셀트리온 이번에 뭐 진펜드라 신약도 나왔지만, 자, 그뿐만 아니라 ST팜을 한번 보겠습니다. ST팜인데 ST팜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바닥을 잡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제 지지라인을 잡으면서 다시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T팜도 역시 CMO, CDMO 하는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 최근에 주가가 좋죠. 주가 좋은 이유는 뭐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약값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제약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리가캠을 가지고 나왔다. 보십시오. 자, 리가캠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리가캠이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전문가 왜 하는 거죠, 그분들은? 일단 리가캠은 기본적으로 ADC라는 약을 뽑아내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약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신약 후보 물질을 뽑아내는데 주로 이게 항암제들이 많아요. 근데 항암제 임상 결과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현재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 얀센에서 이미 리가캠에서 이미 나온 약을 기술 수출로 이미 사버렸어요. 얀센이. 무려 2조 원 넘게 주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가캠은 그걸 매달 조금씩 받거든요. 그걸 네. 로열티로. 근데 그거를 리가캠 안정적으로 일단 실적이 깔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공략 타임을 잡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리가캠을 현재 보유 중인데 계속 들고 갈 겁니다. 일단 전 정고점을 지난번에 돌파하려고 했다가 돌파 못했거든요. 3세판이라고 지금 딱 2번 시도하다가 돌파 못했어요. 돌아 나오는 다음번에 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돌파하면 그 다음은 저항 라인이 어디입니까? 없어요. 저항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신고가예요, 여러분. 신고가면 자, 제약바이오 4대 천왕이 있죠. 4대 천왕. HLB,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또 삼천단제약, 그 다음에 이가캠바이오인데,
제가 봤을 땐 요 4개 종목 중에 가장 안 오른 게 리가켄바이오거든요. 저는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이 리가켄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면서 계속 보유할 예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리가켄바이오 궁금하신 분들 다시 재접근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이 전문가 안목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관련 주들만 조금 수혜를 본 상황인데요. 그 수혜주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 유망한지 궁금하신 분들, 매수매도 타이밍 자세히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방송 중에 꼭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들어오셔야 저희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꼭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현대 로템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는데 LIG 넥스원이 맞다고 하고요. LIG 넥스원도 사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수익률을 자랑한 분이시거든요. 방산주 중에서도 최근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매수하고 투자를 하셨는지 전략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현대로템도 네. 뭐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공략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수익 실현 다 했던 종목인데 수익 실현을 너무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가지고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아직 매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수익률을 포함한 것 같은데 네. 현대로템이 아니고 LIG 넥스원입니다. 자, LIG 넥스원은 방산주죠. 방산주인데 LIG 넥스원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LIG 넥스원은 딱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네. 뭔 포인트냐면 이거 로봇 회사다.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현재 지금 인수를 하려고 군견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군견. 그러니까 군견인데 이게 실제 그 군 강아지가 아니라 군 개가 아니라 네. 이게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을 이제 군견처럼 이렇게 생긴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로봇을 LIG 넥스원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했는데 미국에서 따지를 걸었어요. 네. 자기네 회사 왜 갑자기 우리 군 회사 왜 니네가 인수해? 너네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우방인데 우방이 인수할 수도 있지. 왜 그걸 미국은 자꾸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인수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인수하더니 남이 인수하면 왜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따지고 있어요 지금. 네. 따지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 뭐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완료 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스트 로보틱스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고스트 로보틱스하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는데 두산 로보틱스랑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딱 고스트 로보틱스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가져갔으면 두산 로보틱스만큼의 시가총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 얼마예요? 5조 4천억. 그렇죠? LIG 넥스원 시가총액 5조 원. 아직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안 했는데. 네. 인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더 오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LIG 넥스원은 고스트 로보틱스가 없어도 실적이 연 3조 원 당기순이익 2천억이에요. 연 3조 원 당기순이익 2천억. 여기에 고스트 로보틱스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10조 찍어야지 맞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요. 여러분들 데자뷰처럼 보이시는 분이 정상이에요. 왜냐?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이 8시 맞아요. 방송에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몇 달 동안 LIG 넥스원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LIG 넥스원 수익을 냈다고 했는데 수익을 새로 들어가 신규로 진입한 게 아니고요. LIG 넥스원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 물론 한 번 수익 실현했어요. 한 번 수익 실현했어요. 50% 넘게 한 번 수익 실현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진입해서 지금 현재 거의 7, 80% 육박한 수익률입니다. 지금 아직도. 저는 변화하지 않는데 누가 변해요?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저는 일편단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죠. 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매일 저한테 필요하면 저한테 한 소리 듣고 잔소리 좀 듣고 뭐 필요하면 칭찬도 듣고 하면서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가 않죠. 네.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요 종목도 계속 그 형태에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LIG 넥스원이 꾸준히 수혜를 보고 있는 준대도 지금 들어오시면 매수 매도 타이밍 바로 알아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늦지 마시고 오늘 꼭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부터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수를 대표하는 업종과 섹터가 급락을 하면서 뼈아픈 사실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오늘 MS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 시스템 오류 사태로 더욱 급락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게 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왜 터진지 모르시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 시청자 커뮤니티에 지금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들어가서 네. 지효소 부장님 어제 이거 혹시 다 알려줬나요? 제가 어제 장문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거고 해가지고 저 올려드렸어요, 안 올렸어요? 저 올려드렸어요, 안 올렸어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약 한 네. 1,000만 명 정도 손들었어요. 지금. 1,000만 명 손 들었는데 자, 여러분 진짜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래 윈도우 운영 체제 내에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체제 내에서 이제 어떤 회사가 있냐면 보안 관련주 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번 실제 있는 점 좀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써였죠? 주가가 이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 회사가 여러분 2023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약 주가 $100도 안 했거든요. $100도 안 했는데 지금 $390 넘게 갔어요. 거의 4배 올랐어요. 4배. 4배 올랐는데 이번에 이 사태 있고 나서 주가가 11% 폭락. 오늘 또 시간 외에 지금 마이너스 4%네요. 예,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다가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패치가 안 맞아가지고 네. 블루 스크린 떴는데 참고로 제 컴퓨터도 블루 떴어요. 한번 떴거든요. 저도. 네. 저 떴는데 전 빨리 조치해가지고 저도 잘 했는데 우리 회사 전산망도 블루 스크린 같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뜬 곳이 어디냐면 주로 공항은 잘못되면 큰일 나요. 대형 인명 피해 나오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빨리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빨리 조치해가지고 좀 빠르게 이게 잘 정리는 됐어요. 정리됐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라 했죠? 예,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죠. 서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이런 부분이 AI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일정 좀 타격을 좀 입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제 글이 터지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시장 커뮤니티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보안 관련주들 오늘 급등합니다. 그래서. 왜요? 여러분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 할 때 백신이나 이 보안 프로그램 여러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쓰세요? 안 쓰죠. 누가 써요? 네. 저희 회사만 썼어요. 서버 저희 회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거 쓰거든요. 근데 쓰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뭐 써요? 우리나라 거 써요. 네. 뭐 이렇게 안랩 뭐 이런 회사들 거, 네. 이스트 소프트의 알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라운시큐어랑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 급등 예상합니다. 했더니 오늘 진짜 여지없이 급등했죠. 네. 오늘 라운시큐어는 16%까지 급등했다가 밀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얘기드렸는데 그다음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럼 반도체들은 왜 맞았냐? 왜 두드러 맞았냐? 사실 반도체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문은 아닙니다. 이거 왜 두드러 맞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트럼프가 과연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보조금, 크레딧 이런 보조금 주는 거를 계속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트럼프는 되자마자 안 할 거예요. 되자마자 보조금 주기로 한 거 다 폐지. 지금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욕 들어 먹어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공장을 미국에다 짓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너네 보조금 안 줘. 보조금 받을 거면 미국의 공장 지어. 라고 해서 현대차 이미 공장 삽떴고 삼성전자 삽떴고 SK하이닉스 삽떴어 이미 다. 네. 근데 정권 바뀌니까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줄 거거든요. 원래 자국 우선주의랑 그렇게 따지면은 트럼프도 보조금 줘가면서 자기 나라에 우리나라에 공장 세우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보조금 안 줘. 근데 공장 지어. 아, 너네 공장은 지어. 근데 보조금 안 줄 거야. 너네 공장 안 지어? 그럼 너는 수출하지 마. 이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공장 미국에 짓고 다 해. 그렇지 않으면 너네 팔지도 못해. 이렇게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SK 최태원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미국에 공장 짓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지금 그 얘기 나오니까 우리 급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차 전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2차 전지거든요. 네.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에스테,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대주전자, NF. 자, 다 2차 전지예요? 무슨 색이요, 다요, 여러분? 파란색. 파란색이죠? 네. 자, 여러분 2차 전지 제가 언제 반등한다 그랬어요? 배터리 씨가 포기하면 반등한다 그랬잖아요. 네, 배터리 그 아저씨, 네. 박순땡 그분이 그 2차 전지 막 올라갈 때 막 영웅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 내가 틀렸다. 난 이제 더 이상 방송하지 않겠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2차 전지 바닥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진짜 이건. 자, 여러분 제가 2차 전지를요. 제가 다른 방송 그다음에 너튜브 방송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여러분 될 것 같냐고 2차 전지가. 댓글에 실시간 댓글에 제 욕이 도배가 됐어요. 네. 왠지 아세요? 지금 개인 투자자 대부분 2차 전지 물려 있을걸요? 여러분? 지금 자기 종목 내가 뭐라 하니 찔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기 종목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욕하면 수익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욕하면 수익이 올라가요? 저한테 욕해서 수익이 올라가면 욕하세요. 괜찮아요. 화 많이 나셨어요. 아, 저 어이가 없는 게 네. 아니 욕을 해서 수익이 올라갈 거면 욕을 하시라니까요. 근데 욕을 해도 어차피 안 올라가요, 이 종목은. 전 진짜 전문가들 중에 2차 전지 반등 나올 거라고 하는 분들 보면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기술적 반등. 시장을 잘 모르는 거야, 아직. 얼마가 팔리는지 몰라요. 어제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무슨 뉴스 떴는 줄 아세요? GM 합작 공장 딜레이 하겠다 그랬어요. 어제 그 얘기 뉴스 뜨자마자 제가 여러분 시청자 커뮤니티에 뭐라 썼어요? 내일 2차 전지 폭락이다. 폭락이잖아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 노동자들 다 모아놓고 백인 그 가난한 그 돈 없는 노동자들 의료보험 많이 내야 될 그 노동자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너네 일자리가 전기차 생기면서 없어졌어. 전기차 때문에 너네 다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너네 다 그래서 백수인 거야.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런 얘기까지 하신 분이 2차 전지를 키우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교수님들 보면은 이런 얘기해요. 막 설마 트럼프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를 진짜 뭐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네. 분들. 아니 하고도 남죠 충분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2차 전지를 전기차 막고 뭐 이런 거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해서 안 돼요 지금? 뭐해서? 전 세계에서 보조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보조금도 안 주고 생산량도 안 늘고 소비도 안 늘기 때문에 그 소비 늘려면 언제라고요? 5년 주기 사이클로 2025년 하반기부터 다시 수요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 사면 몇 년 타요 보통? 5년 탑니다 5년. 그럼 전기차 언제부터 갑자기 늘은 줄 아세요? 2020년부터 늘었어요. 그 2020년 플러스 5 해보세요. 2025년이죠. 2025년부터 괜찮아요. 왜? 아니 여러분 생각으로 전기차 샀는데 차 샀는데 또 그걸 또 전기차 사서 바꿔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아니 그 차 중고차로 던지고 다시 전기차 살 거면 다시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5년 보통 5년 탄다니까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중고차로 전기차를 던지잖아요. 가격이 대폭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도 중고차로 넘길 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전기차 사냐고 이 상태에서.
거기에 심지어 금리까지 높은데 지금 중고차 신차 살려고 하면 금리가 몇 %입니까? 금리 떨어져야 전기차 된다니까요. 그냥 아니면 그때 전까지는 안 죽었다. 안 된다니까요. 자꾸 된다는 이상한 사람들 말 믿지 말라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전기차 올라오면 매도다. 올라오면 매도다.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왜 그거 지금까지 안 믿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가 전기차 안 좋습니다 얘기하면은 뭐 너가 뭘 하냐, 뭐 네가 뭐 전문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욕해서 수익률 좋아지면 뭐 욕해도 되는데 여러분 백날 욕해도요. 여러분 2차전지 수익률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화나신 게 되게 네.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을 하자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렇게 미리 시장을 보는 안목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전문가의 안목이겠죠.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그 안목들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 이벤트 이슈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질문인데요. 본부장님 화가 많이 나셔서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만큼 이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히든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PT가 안 띄워져 있어가지고 아마 잘 나갈 건데요. 일단 이거 제가 여러 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네. 제가 이 관련주 특히 전력, 배전, 전압, 설비 관련주를 제가 지금까지 한 13번 정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예, 뭐 다양하게 들고 나왔어요. 종목 여러 개 들고 나왔거든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마침 급락했어요. 오늘 마침 급락해가지고 마침. 예. 지금 보시면 미 대선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네. 미 대선 결정 안 난 거 이거 잠깐 간단하게 하자면 여러분 자,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원래 바이든이었는데 바이든은 사퇴했죠. 그 바이든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거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는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 언제 나옵니까?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나요. 근데 해리스가 유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지지율이 더 높아요, 여러분. 네.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미셸 오바마가 만약에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트럼프 집니다. 트럼프 미셸 오바마하고 양자 대결하면 트럼프가 미셸 오바마한테 원사이드하게 밀려요. 그 트럼프는 지금 미셸 오바마 나오면 지금 큰일 난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게 지금 여론조사 추인데 미셸 오바마하고 트럼프하고 양자 대결했을 때 미셸 오바마가 50%가 넘어요. 지지율이.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될 가능성이 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그거밖에 못해요 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 될지 모르니까 둘 다 좋아하는 걸로 하자. 미 민주당 공화당이 둘 다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력 배전, 전압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하고 미국, 유럽 추가 수주 있고요. 저평가고 2분기 호실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차트 나오는데 차트 보시면은 자 오늘 하필 또 급락해 주면서 주요 지지 라인 거의 나왔습니다. 저기서 사나 지금 사나 내일 사나 똑같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정확한 종목명 공략 타이밍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시청 커뮤니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 전압 설비 관련주를 들고 오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망한 종목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망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